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렬투자 리서치의 이정열입니다. 자, 시장이 최근에 좀 안 좋은 상태인데, 주종을 좀 같이 하락 반전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을 같이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을 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자, 일단 쭉 설명 드릴 테니까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텔레그램에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상태예요. 텔레그램에도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것들을 미리 뭐 대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려드려 놨습니다. 텔레그램에서 같이 이제 설명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코스피가 2650포인트를 터치를 한 다음에 차익 실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60일선은 좀 깨지기도 했어요. 60일선이 이탈이 됐죠. 됐지만 이거는 뭐 추세적인 부분들이다. 추세적인 그 요인들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제 금리, 경기에 대한 뭐 우려가 이제 호재가 될 수 있고 호재가 우려로 바뀔 수 있는 약간 이제 양극적인 그런 모습들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인데 과거에 우리가 흐름을 좀 보면은 60일선을 이탈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60일선 이탈. 항상 이제 60일선을 크게 좀 이탈을 한 다음에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되겠죠. 여기 추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추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추세적인 상황에서 자, 여기 이전에 지지 구간이었던 게 저항 구간이었고, 저항 구간. 여기 이 상태에서 지지를 받았다가 이탈을 한 다음에는 저항 구간으로 영향을 좀 받고 있다는 거죠. 저항 구간에서의 차익 실현 매물들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설명을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이제 안 할 것이다. 반도체는 업황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원동력이기도 했잖아요. 이 원동력이 최근에 조금 약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태인데 외국인의 수급과 반도체 뭐 실적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증시를 끌어올릴 원동력들 차익 실현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차익 실현도 나와주고 있고 외국인 수급이 안 좋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비단 실적을 확인한 확인 매물보다는 중국의 영향이 좀 더 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크게 뭐 설명을 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양호한 움직임들, 이차전지가 증시를 좀 끌어올리고 원동력으로 좀 견고하게 유지를 좀 시켜주고 있는 상태이긴 하니까요. 자, 우리 보면 최근에 우리 지난주부터 코스피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주고 있었던 상태 주요 원인이 뭘까? 우리가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국을 좀 봐야 됩니다. 중국.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6월 고용 지표에서 긴축 우려가 높아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 금리가 7월에는 좀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감들도 같이 동반이 되고 있다라는 거. 자, 대형주 위주 차익 실현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을 확인한 그런 차익 실현 매물들이 같이 나와주면서 우리가 달러가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달러가 올라가면서 이 1,3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금리가 인상이 되면 달러 가치가 더 약세가 이루어질 거고 하나는 원하는 이제 강세 흐름들을 보여줄 겁니다. 근데 강세 흐름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 자, 이 중국에 대한 내용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한국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던 중국 관련 이벤트가 어떤 게였냐? 경제 쇼크. 경제 지표가 쇼크를 계속 중국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리오프닝이 되면서 예상보다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오히려 중국이 경기가 막 회복하면서 물가라도 자극할까봐 그게 좀 걱정이었는데, 중국이 지금 뭐 대보도 하고 경기가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위안화가 아무래도 약세 흐름들이 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위안 약세 흐름들이라고 하면은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인데 중국에 대한 시장 기대치 생각보다 리오프닝을 하면서 좀 경기가 좀 안 좋은데 예상을 했던 것보다 좀 심하게 안 좋은데 이런 이제 기대치가 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상태라는 거고
경제 지표는 뭐 이렇게 쇼크 수준에서 예상치를 부합하는 것 쪽으로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최근에 이게 경기가 회복되는 것들을 향후에 계속 확인이 된다면 중국은 경기가 안정이 될 것이고 안정되면서 위안화가 약세 흐름들을 진행되고 있는 게 진정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위안화 약세가 원화 약세 압력 완화로 작용되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되면은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수급도 개선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들을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고용지표, 고용지표가 잘 나와서 긴축 우려가 높아졌다. 7월에 사실상 25bp, 금리 인상이 좀 사실상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우려도 있는 상태인데, 이게 외국인의 수급들, 금리 인상과는 별개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양호해지면 약간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지만 국내 증시는 회복세 흐름에 보여줄 수도 있다. 자, 근데 거기 뒷받침되는 조건이 중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국 증시, 중국 경제가 좀 양호해지는지 체크를 해보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단기 지지 구간이 2,500포인트 선에서 2,550포인트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수 자체가 여기서 좀 지지구가 거의 뭐 다가왔죠. 한 여기 1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지 여부들을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기는 않지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최근에 좀 긍정적이었던 게 코스피의 선행 EPS가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한 다음에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대체적으로 회복세를 보여주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EPS가 좀 회복이 됐단 말이죠. 6월 말 기준으로 215포인트가 EPS였습니다. 215. EPS가 1주당 우리 코스피도 1주당 순이익이 얼마냐 이걸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EPS가 215포인트 수준이었는데 이게 지금 225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선행 EPR, 선행 PER을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12개월 선행 PER이 11배 수준입니다. 자, 영업이익을 발표하기 직전에 이 구간에서는 12배 수준이었어요. 12배 수준. 근데 영업이익이 조금 올라올 거다라는 그런 선행 전망에 따라서 PER이 11배 수준으로 많이 낮아지기도 했으니까 현 부근에서 2550포인트 그 2500포인트 이 부근에서의 지지 구간을 확인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단기 지지 구간이 2500포인트 수준에서 2550포인트 이 선에서 코스피 반등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자. 반도체 포함해서 주요 현장사들의 실적이 바닥을 통과하는 구간에 있다는 전제는 아직까지 실적이 기대감들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중국도 설명을 드렸고, 자, 우리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 체크를 반드시 계속 해야겠죠. 고용이 여전히 뭐 이전부터도 강했지만 여전히 강한 상황입니다. 고용을 좀 봤을 때는 미국은 얕은 침체에 좀 그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태인데 역설적이게도 고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경기가 계속 좋고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필요성들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외의 금리 인상 가능성들이 좀 사실상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7월에는 금리가 임상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또 결정이 되는 게 CPI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12일에 한국 시간 9시 30분 정도 발표되는 6월 CPI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교용이 좋아도 경기가 얕은 침체라고 하더라도 침체에 빠뜨리지 않을 그런 원칙적인 요인들이 물가라는 거죠. 물가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물가가 상당히 좀 양호하네. 그럼 경기도 나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인상을 시킨 요인이 경기를 좀 망가뜨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시켰는데 경기가 생각보다 좋아요. 좋기 때문에 물가가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경기를 더 망가뜨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6월 CPI 결과가 중요하다. 자, 일단은 컨센을 항회하지 않는 이상, 컨셉에 부합하는 이상 금리 인상은 좀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컨센을 하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호재로서의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하회하지 않는 이상 증시에 지금 이제 시장은 2,500포인트까지는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패드 와치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금리는 5.25%, 지금 현재 기준금리죠. 7월 26일 기준금리는 5.25에서 5.50 확률로 92.4%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 따라서 이번 6월 12일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이 전망이 바뀔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체크를 해 봐야 국내 증시가 언제쯤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들. 자,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국내 증시에는 일단 영업이익이 기업들이 회복되고 있으면서 코스피 밸류에이션 가치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시 비중 확대 전략은 유효하다. 다만 중국과 금리 인상,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외국인들 수급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6월 CPI를 지켜보고 중국도 위안화 약세 요인들이 진정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이 되는지 2,500포인트에서 지켜보자. 상승 흐름들이 보여주는 것들은 이 6월 CPI 지표가 지나고 금리 인상이 좀 지나고 상승 흐름들을 보일 수 있을 것인지 가늠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세에서 살짝 이탈하는 것들을 감안해 놓고 121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체크를 해보자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한 종목 우리 원래 단톡방이 아니라 제 텔레그램에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한 종목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올려드릴 예정인데 종목을 선정을 해놨습니다. 해놨고 지금 근데 장이 끝난 시간이라 좀 고민이 되는데 지금 올려드릴지 아니면 내일 올려드릴지 장중에 올려드릴지 그걸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메리트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살짝 테마성도 좀 있는데 실적도 나쁘진 않습니다. 주가도 고평가 상황이 아닌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 테마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우크라이나 6.25 극복한 한국 경험이 절실하다. 1200조 원 재건 사업 도전에 본격화한다. 지금 전쟁이 한창인 상황인데 일단 정치적인 부분들 제외하고 여기서 전망을 보면은 일단 전쟁으로 인해서 전력, 통신, 교통, 수도 등 기반 인프라 시설이 망가졌기 때문에 도시 재건에 9천억 달러, 1200조 원이 소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안드레이 니콜라엔코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 여기에서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재건 경험을 원한다. 종전 이전에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 와서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 확인해 달라. 이 컨퍼런스가 좀 있었는데 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3국 민간단체가 주축이 돼서 개최가 됐다라는 게 이의가 있는 거죠. 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컨퍼런스 참석해가지고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위해 폴란드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행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을 했고 한국은 좋은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자, 이런 대답도 했었고요. 자, 최근에 오늘 조금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발판 삼아야 된다. 이런 소식들도 있었는데 한국 대통령은 13년 만에 폴란드를 국빈급으로 방문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다가 경제적인 측면에 자, 방산, 원전, 인프라, 이체전지 등 분야에서 폴란드의 경력을 이 경제를 협력을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한 협력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 가가지고 사전에 논의된 거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구체화를 했을 거고 구체화된 거에서 이제 사업을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런 이제 의사를 좀 표현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향후 발주될 막대한 규모의 재건 사업 역시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파이가 돌아갈 공산이 크다. 전쟁으로 파괴된 인프라를 복구하는 리빌딩을 넘어 산업, 금융, 교육, 문화, 사회 전반의 시스템까지 업그레이드하는 뉴빌딩도 계획 중이다. 총 재건 규모는 9천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된다. 1200조 가량. 가치 외교라는 한국 외교의 원칙으로 보나 기대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나 외교 총력적을 펼쳐야 될 그런 시점이다. 자, 과거에 중동의 그 붐이라 해야 되나요? 붐.
그 제2의 중동의 붐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여기에 따른 기대가 있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건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뭐 순살 어디라고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뭐 철골을 제외하고 뭐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부정적인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건설사들, 기업들. 자, 근데 우리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도 건설 쪽이긴 합니다. 건설 관리 전문회사로서 건설 사업 관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뭐 자회사를 통해서 건설 사업 관리도 할 수 있고 종합적인 그런 PM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PM. 자, 이게 건설 사업 관리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발부터 설계 그리고 시공, 컨설팅까지 전부 다 이제 논스톱으로 가능한 회사들을 PM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 중 하나가 한미글로벌이거든요.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컨설팅 쪽으로도 참여를 한다라고 해도 영업이익에 영향을 좀 줄 수는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지금 장기 이평선이 242 이평선도 올라와주고 있는 상태에다가 이런 테마적인 부분들로 반영이 된 것들은 있지만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겠나.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추가 여력이 좀 남아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추천주라고 보기보다는 공략주로 제가 사라, 매수해라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것들보다는 이런 이슈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아직 발표가 2분기 영업이익이 나오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업이익 매출을 봤을 때는 계속 연도별로 영업 매출의 자체가 증가되고 있는 상태이고 영업이익도 2022년도 좀 다 어려웠던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307억 원 가량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당기순이익도 269억 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PER은 13배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다. 뭐 건설사 측면에서 보기에는 높은 밸류에이션이 아닌가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약간 테마적인 부분에서 우크라이나에 참여한다면 이 기업의 밸류는 더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산 총계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태에서 뭐 여기 영업이익률도 8%대 좀 이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영업이익에서의 그런 변환이 좀 더 추가적으로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당 순이익도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뭐 자산별 가치로 봤을 때 일주당 자산이 16,900원대. 지금 이제 29,000원 수준에서 주가 흐름이니까 그렇게 고평가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PBR도 뭐 2, 3, 뭐 이 정도 되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뭐 고평가 상황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배당도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자,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 4분기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뭐 나쁘지 않은 영업이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분기 실적도 그렇고 앞으로의 그런 이제 우크라이나 테마적인 부분들 실적보다는 한미글로벌의 추후에 참여를 하는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기대감을 가지는 그런 수급도 개선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외국이나 기관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 뭐 기관 수급이야 언제든지 변환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슈가 이제 본격화될 때 수급이 개선이 될 수 있을 가능성들에 염두를 해두고 살짝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일단은 접근 가능한 가격대라고 하면은 저는 뭐 3만 원대 이 부분들 그리고 28,000원까지 이 부분 지지구간 영향도 있고 이 부분에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241선도 위치해 있고 지지구간을 좀 버텨준다라는 거에서 자 그리고 손절가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25,000원 부근 수준의 지지구간이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좀 의존해서 여기서 살짝 이탈을 한다라고 해도 그렇게 뭐 바로 이제 정리를 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25,000원까지는 좀 염두를 해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 구간이 15%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15% 정도 될 것 같으니까 뭐 2차 분할 매수를 접근해도 상관은 없겠고 여기서 1차 접근했다가 2차 들어갔다가 평균 단가를 좀 낮추는 것도 전략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손절가는 25,000원을
강하게 이탈을 할 시. 그렇게 되면 한 2만원대, 15,500, 15,000원대? 15,000원까지는 안 올 것 같은데 2만원대에 올 수도 있으니까 정리를 한 다음에 이 구간에서 다시 잡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5,000원 부근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겁니다. 25,000원 부근.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선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4만원 부근까지도 1차, 2차 선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 단가를 뭐 1차, 2차 접근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춘 다음에 35,000원, 4만원 이 정도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기대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다. 그런 이제 기술적인 전략이다. 매매도 이제 기술이 좀 중요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1차 35,000원, 4만원 부근, 2차까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한미 글로벌, 우리 PM, 건설, 시공, 컨설팅, 우크라이나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한번 의존을 해보자. 기대를 한번 걸어보자.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은 3만원 부근 이하에서 분할 접근. 분할 접근도 괜찮을 것 같고 순저가는 25,000원을 이탈을 한다면 아래에서 다시 잡자. 그리고 목표가는 1차 35,000원, 2차 4만원 부근. 이 종목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는 내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올려드리고 오늘은 영상으로만 업로드를 해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우리 시장 정리를 또 했고, 그리고 중국, 우리 국내 증시에 영향을 받는 거, 그리고 미국, 그리고 공약주까지, 우리 관심 종목까지. 자, 여기 텔레그램 입장은 아래 더보기 보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 관심 종목으로서 안내를 드린 것들이니까 매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